여러분, 부동산 음모론 지금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부동산 음모론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몇몇 유튜브나 국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집값 올려서 세금 많이 걷어 그것을 뿌린다. 뭐 이런 음모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현실화.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요. 이쯤 되면 정부가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린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국민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미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세금 폭탄이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모론에 이론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도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합니다. 음모론이 맞는 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느냐. 2017년 대비 2022년에는 14%나 늘어났다. 14%. 36% 있던 GDP가 GDP 국가 부채 비율이 50%로 14%가 늘어났다. 그러면 국가 부채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방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편이. 방편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방편을 집값 올려서 말입니다. 그것도 공시지가 하나만 올리면 돼요. 공시지가. 그죠? 공시지가 하나만 올려서 공시지가가 올리면 이게 여러분 세금이 완전히 폭탄처럼 돼버립니다. 세금이 폭탄처럼. 공시지가 하나 올라가는데 재산세 올라가죠. 종합부동산세 올라가죠. 국민 건강보험료 올라가죠. 국민연금 올라가죠. 공시지가가 적어도 60개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60개 이상의. 돈을 내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모든 것은 한 60개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만 하나 올리면 세금이 왕창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금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공시지가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계속 올려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과세 기준도 올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장가액 비율도 이제는 100%까지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100%까지. 공시가격의 100%를 그냥 그대로 세금 내라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과거는 70%에서 75%, 80%, 85%, 90%, 95% 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100%예요. 시장가액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쓸 돈은 없고 여기에 세금 폭탄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는 것, 의도적으로 올렸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IMF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국가 부채 비율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상승률이. 상승률이 장난 아니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IMF에서 분석한 겁니다. 올해는 51.3%까지 가고요. 2026년까지 가면 66.7%까지.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 3%가 되는데 대한민국만 15.4%가 폭등합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전 세계 1등이. 체코나 벨기에나 싱가포르나 홍콩이 있지만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G7이라고 하는 선진국들도 마이너스 3.2%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만 15.4%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니까 돈은 엄청나게 뿌려야 되겠고 결국은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세금 폭탄을 매기고 그 돈으로 뿌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년에는 40만 명이 냈습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 다 합쳐서 말입니다. 2021년 현재 102만 7천 명이 냅니다. 이게 거의 얼마나 60만 명이 늘었습니다. 62만 명이. 63만 명 가량 늘었네. 63만 명 가량.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이들이 낸 세금 보세요. 2017년만 하더라도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만은 2021년에는 8조 6천억 원이에요. 8조 6천억 원.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거죠. 장난 아니게. 재산세는 또 안 올라갔을까요? 재산세도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재산세도. 결국 말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떠도는 음모론이 이렇게 수치를 갖다 대서 설명을 하니까 그 수치 설명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수치 설명이. 그래서 저는 더 충격적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국가재정론에 아예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음모론에 부동산 음모론에 실체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체도. 이론이 있다니까. 실제 말입니다. 우리 박양수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원장 이분이 말입니다.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이 이론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2012년도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발간한 책. 이분이 발간한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부채경제학과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정부가 과다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고인플레이션을 일부러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재정 부담이 그만큼 완화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국내외 경제학계에서 이 국가재정 이론은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찰스 굿하트. 영국의 런던 정경대 명예교수에 있는 분인데 이분하고요. 올리비에 블랑사르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발간한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집값 등 물가 상승을 이렇게 올려서 그에 따른 세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 두 경제학자들 찰스 굿하트나 혹은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나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국가 부채 비율은 너무너무 예상보다도 너무 높은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게다가 국채금리까지 쭉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채의 어떤 실질 가치를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값을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공시가격을 올리면 여러분 집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그만큼.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과연 정말 이렇게 했을까? 정부 관료들이. 이거는 나중에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절대 이런 관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나쁜 정부, 나쁜 관료는 저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동산 관련돼서는요. 사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동산 정책을 분명히 실패를 했는데 반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했다는 건가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사과하는 사람도 있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오히려 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수차례 올 들어서도 1년 내내 이야기했죠. 집값 고점론. 집값 고점론만 계속 펴고 있습니다. 예.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의 공무원들은 그 다른 어느 공무원들보다 경무에 시달리는 거 맞습니다. 그들은 진짜 애국심으로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갖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아니었다면 누군가 사과를 해야죠. 누군가 반성을 해야죠. 누군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반전의 정책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정부 내에서는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걷었기 때문에 정부가 쓸 돈이 많아 좋았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나오게 된 것은요. 결국 정부가 실패에 대한 사과, 반성, 거기에 대한 인정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음모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음모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실체까지 있을 정도면 지금까지 이 생각을 안 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 생각을 하고 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돌잖아요.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음모론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이템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은 설마 정부를 믿어야지.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설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커지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저도 설득을 당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는데도 설득을 당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음모론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으려면 진실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